35도 폭염에 뜨거운 닭국물을 먹고는 시원하다고 말한다고. 미친 거 아냐? 이게 제가 한국에 가기 전 했던 말입니다. 저는 미국 시애틀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한국의 여름을 살인적인 찜통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을 도착한 지 단 3일 만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충격, 지하철에서 또 한 번 충격, 그리고 그 뜨거운 삼계탕 한 입에 무릎 꿇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겪고 인생이 바뀐 이 사람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니퍼 알바입니다. 42살이고 미국 시애틀에 있는 IT 기업 테크노바에서 영업이사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죠. 그런데 지난 6월 말 상사가 저를 불러서 한국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7월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초복 시즌의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여름을 말이죠. 매년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의 폭염 소식을 보면서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싶었거든요. 특히 복날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운데 왜 더 뜨거운 걸 먹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상사에게 왜 하필 이 시기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지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자주 고장나고 직원들이 더위를 못 견뎌서 몇 명이 이미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본사에서 누군가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지 클라이언트들과 계약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하필 저였을까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7월 한국이면 습도까지 더해져서 찜통더위라고 들었거든요. 미국 친구들도 한국 여름은 정말 살인적이라고 했어요. 한 친구는 한국 갔다가 열사병으로 고생했다는 얘기까지 해주더군요. 하지만 이번 출장이 성공하면 부사장 승진이 거의 확실하다는 상사의 말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3일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출발 전날 밤에 남편에게 한국 날씨를 검색해보라고 했더니 서울 기온이 35도에 습도가 80%더군요. 남편이 걱정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고 선크림도 꼭 바르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무서웠어요. 시애틀도 여름이 덥긴 하지만 한국처럼 습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건조한 더위에 익숙하잖아요.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휴대용 선풍기도 챙기고 냉각 젤 패드도 넣었어요. 심지어 해열제까지 챙겼죠. 얼음팩도 몇 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번 출장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컸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복날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정말 미친 짓 같았거든요. 더위로 죽겠는데 왜 더 뜨거운 걸 먹을까요? 출발 당일 아침에도 남편이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시애틀 공항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7월 첫째 주인데도 시애틀이 32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공항 터미널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옆에 있던 승객들도 다들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 가기 전부터 지쳐버렸습니다. 한 할머니는 부채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계시더군요. 정말 미국 공항 시설이 이 정도인가 싶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깨만 으쓱거렸습니다. 저는 벌써 한국 출장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도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게이트로 가는 길도 후덥지근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걱정했습니다. 한국 도착하면 얼마나 더울까 싶어서 말이죠. 기내에서 승무원이 서울 날씨를 알려주는데 35도의 습도 80%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옆자리 승객도 한국 여름이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착륙하기 전에 미리 선풍기를 꺼내놨어요. 냉각 젤 패드도 목에 둘렀습니다. 물도 계속 마셨는데 벌써 탈수 증상이 올 것 같았어요. 승무원한테 물을 한 번 더 달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불안했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터미널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에어컨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온도계를 보니까 22도더군요. 시애틀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잠깐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밖은 35도인데 실내는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요? 제가 준비해온 선풍기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오히려 추워서 겉옷을 찾을 정도였어요. 한국 공항이 시애틀보다 시설이 좋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탑승교에서부터 입국 심사장까지 모든 곳이 시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화장실까지 시원했다는 거예요. 미국 공항 화장실은 대부분 덥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도 완벽하게 냉방이 됐습니다.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도 빵빵하게 터지고 스마트폰 충전소도 곳곳에 있었어요. 지하철 연결 통로까지 시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시설이 좋았나요? 미국 공항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았거든요. 첫 번째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지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이 완전히 시원했거든요. 뉴욕 지하철은 여름의 찜통인데 서울 지하철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스크린도어까지 있어서 더운 공기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출근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있더군요. 저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 오히려 추울 정도였습니다. 양복 입은 아저씨들도 멀쩡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여학생들은 긴팔 카디건까지 입고 있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역에서 나와서 회사 건물로 가는 길도 신기했습니다. 지하상가로 연결돼 있어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35도 폭염인데 지하로만 이동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가니까 또 완벽한 냉방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어떻게 이기는 걸까요? 로비 안에 있는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는데 한국지사 사무실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낡은 사무실이 아니라 완전히 최신식 스마트 오피스였거든요. 개인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공기청정기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낮잠 공간까지 따로 마련돼 있더군요. 저희 시애틀 본사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회의실도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있었어요. 휴게실에는 정수기와 커피 머신이 있었고 소파도 푹신했습니다. 박 과장이라는 분이 저를 맞이해주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미국 본사가 더 더워 보이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콩물에 우물을 타서 먹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시원해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저에게도 한 잔 주면서 한국 여름 음식이라고 설명해줬어요. 마셔보니까 정말 시원하고 고소했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 여름 음식이구나 싶었어요. 우무는 쫄깃쫄깃하고 콩물은 고소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름을 이렇게 나는구나 생각했어요. 다음 날이 바로 초복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점심 약속이 있다면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니까 삼계탕 전문점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35도 폭염에 뜨거운 닭고기 국물을 먹는다니 정말 미친 짓 같았거든요. 박 과장한테 다른 음식점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오늘은 복날이라서 삼계탕을 꼭 먹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더위를 더위로 이긴다는 한국 전통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더운데 왜 더 뜨거운 걸 먹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더우면 차가운 샐러드나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정반대였거든요. 식당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음식을 먹으려고 줄까지 선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클라이언트 분들도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모두 삼계탕을 기대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사장님은 복날 삼계탕이 최고라고 하시더군요. 젊은 직원분도 1년 중에 삼계탕이 가장 맛있는 날이라고 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행히 에어컨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서 어떻게 시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클라이언트 사장님이 저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권하시더군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계속 권하셔서 할 수 없이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니까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마에서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뜨겁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깐 후에 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더군요. 몸의 열을 밖으로 내보내서 오히려 시원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뜨겁지만 나중에는 정말 시원해진다는 거였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과장도 매년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는다고 하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의 지혜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젊은 직원분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복날에는 꼭 삼계탕을 먹여줬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한 문화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삼계탕을 먹고 나니까 박 과장이 자기 집에서 하루 묵고 가라고 하더군요. 호텔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후회했어요. 한국 가정집이면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도 가정집은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아껴 쓰잖아요. 특히 한국은 전기요금이 비싸다고 들었는데 과연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여름에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놓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도 없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박 과장 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나왔어요. 집 안 온도가 24도로 맞춰져 있더군요. 거실,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집은 부자들만 사는 집인데 박 과장은 평범한 회사원이거든요. 그런데 집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복도까지 시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스마트홈 시스템이었습니다. 문 열기 전에 미리 온도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박 과장 부인이 집에 들어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으로 에어컨을 켜놨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에어컨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도 있었고 가습기도 있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부인이 저를 보더니 미국은 여름에 에어컨을 안 트냐고 순진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불편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 때 박 과장 부인이 콩물에 우무를 넣어서 주셨어요. 오늘 낮에 회사에서 마셨던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하시더군요. 콩을 갈아서 차갑게 식힌 다음에 우무를 넣으면 정말 시원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여름을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박 과장이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사치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했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더위를 못 견뎌서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보다 훨씬 시원하게 살고 있었어요. 냉방 시설도 완벽하고 여름 음식 문화도 과학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거죠. 그날 밤 정말 시원하게 잘 수 있었어요. 이불까지 덮고 잤는데 35도 폭염 중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 박 과장이 또 다른 클라이언트와 점심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냉면집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제 삼계탕으로 충분히 놀랐으니까 이번에는 차가운 음식이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시원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냉면이라는 이름부터 차가워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정상적인 한국 음식을 만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냉면집에 도착해 보니까 여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중복날에 냉면을 먹는 것도 한국 전통이라고 박 과장이 설명해 줬어요. 여름마다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을 번갈아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체계적인 문화였어요. 한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여름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내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도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를 보니까 평양냉면과 비빔냉면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에게 둘 다 먹어보라고 권하시더군요. 평양냉면을 먼저 먹어봤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면이 차갑고 국물도 시원한데 그냥 차가운 게 아니라 깊은 맛이 났어요. 육수가 진짜 깔끔하면서도 깊었습니다. 소고기로 우린 육수라고 하시더군요. 면발도 특이했어요. 메밀로 만든 면이라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겨자와 식초를 넣어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더 시원했어요. 비빔냉면은 또 달랐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했습니다. 고추장 양념이 매웠는데도 먹고 나니까 몸이 시원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운 걸 먹으면 더워야 하는데 오히려 시원해지니까 말이에요. 클라이언트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냉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문화라고 하셨어요. 더운 여름에 몸에 열을 내려주는 과학적인 음식이라는 거였습니다. 면발도 메밀로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클라이언트 분들과 계약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제가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좋아하시더군요.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과장도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외국인과는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음식 하나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니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박 과장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한강이라는 곳이었어요. 강가에 가서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치킨과 맥주를 먹는다고 하더군요. 치맥이라고 부르는 한국 문화라고 설명해줬어요. 저는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35도 넘는 저녁에 밖에서 뜨거운 치킨을 먹는다니 정말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더운 날 밖에서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거든요. 에어컨 있는 집에서 차가운 음식을 먹죠. 또 이상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에 강가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강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각보다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정말 편안하게 즐기고 있더군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인들도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있었어요. 박 과장이 치킨을 시켜서 우리도 앉았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뜨거운 치킨을 먹으면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니까 조화가 정말 좋았습니다. 강바람까지 더해져서 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치킨도 바삭바삭하고 맛있었습니다. 맥주는 차갑고 시원했고요. 이런 조합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배달 치킨이 이렇게 빨리 온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박 과장이 전화 한 통으로 주문했는데 30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왔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집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위와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의 여름 문화구나 싶었습니다. 박 과장이 말하더군요. 더위도 함께 나누면 시원해진다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더워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철학적인 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기는 민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신기한 문화였습니다. 그날 밤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더위에 고생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뜨거운 음식으로 몸의 열을 빼내고 차가운 음식으로 몸을 식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문화였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출장 보고서부터 다르게 써야 했어요. 한국 지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본사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상사에게 보고할 때 한국의 인프라와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공항부터 지하철 사무실 그리고 일반 가정집까지 모든 곳에 냉방 시설이 완벽하다고 했어요. 클라이언트들과의 계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상사가 정말 놀라더군요. 제가 한국을 칭찬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에 그렇게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회사에서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다른 동료들이 한국 관련 업무가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한국의 여름 문화와 음식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삼계탕의 과학적 원리부터 냉면의 영양학적 효과까지 모든 걸 알려줬어요. 콩물과 우무의 조합이 얼마나 시원한지, 치맥 문화가 얼마나 멋진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이 정말 신기해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다음 휴가 때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CNN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비즈니스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방송에서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방송에서 한국의 여름 문화와 음식 문화 그리고 뛰어난 인프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여름을 보내는지,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든 걸 말했어요. 진행자도 정말 놀라워하면서 계속 질문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군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관광청에서도 연락이 와서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테크노바에서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줬어요.
한국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모든 게 좋아졌어요. 편견이 저를 얼마나 작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음식과 문화뿐만 아니라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였어요. 이제 저는 가족들에게도 한국 여름 휴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뀐 경험이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